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박 대표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바로 10월 1일 날 상장을 한 기업이죠. 바로 명인제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명인제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알아볼 거냐면은 명인제약은 어떠한 기업인지, 그리고 명인제약이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명인제약 왜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명인제약에 대한 매출 구조, 실적 흐름, 재무 성과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종합 평가와 더불어서 투자자가 알아야 할 리스크, 그리고 결론까지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 이렇게 나눠 가지고 명인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이니까 명인제약에 대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명인제약 2025년 10월 1일 날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11만 9,800원으로 출발을 했으며 장중에는 12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2만 1,9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하루 만에 무려 110%가 넘는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장 첫날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 그리고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온 기업인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재무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명인제약이 코스피에 들어왔고 어떠한 강점과 과제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명인제약이 아주 멋지게 상장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명인제약이 어떠한 기업인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명인제약이 어떠한 기업인지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기업입니다. 자, 해당 기업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여기 잇몸약 대표 브랜드인 이가탄, 그리고 2015년 런칭한 변비약 메이킨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해당 기업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신신경용제인 CNS. 이 CNS의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뇌졸중 및 파킨슨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등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CNS 정신신경용제에 대해서 국내 의약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조현병, 우울증 치료제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당 기업은 전문 의약품인 조현병 치료제,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의 CNX 및 CNS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일반 의약품은 잇몸 건강 보조제인 이가탄과 변비 치료제인 메이킨 Q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당 기업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결국에 이 CNS 신약 후보 물질인 에버나마이드가 개발 중에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해당 기업 일단은 상장한 지 이틀이 됐습니다. 2거래일. 그런데 왜 이렇게 해당 기업이 100%가 넘게 상승률을 기록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았을 때, 물론 좋은 기업인 것도 맞지만은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유통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명인제약처럼 100% 넘게 상승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해당 기업의 상승을 기록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저는 말씀드렸듯이 유통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유통 물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장 주식이 1,460만 주라고요. 1,460만 주. 근데 그 중에 21% 정도가 314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게 바로 실제 유통 물량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의무 보유 확약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당장 기관이 팔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314만 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공모주 일반 청약자가 약 60%, 그리고 기존 주주가 25%, 국내 기관 11% 순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의무 보유 확약이 무려 89%나 된다는 겁니다. 89%. 즉 실제 유통 물량이 11%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유통 물량 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예수해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보호예수해제 시점은 일단은 상장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6개월 전에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15일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상장 6개월 내에 전체 주식의 95%가 유통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는 모든 100%의 모든 물량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된다고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분 구조인데, 일단은 지분 구조를 따져보게 되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상장 전에 최대 주주, 즉 대표가 있겠죠. 대표. 그리고 이제 특수 관계인이 있는데, 이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무려 96%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공모가 되었고 공모 후에도 73%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분 자체가 오너 일가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서 대규모 물량이 풀릴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부분들은 뭐냐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물량이 풀릴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없다라는 점. 다만 이제 1개월 하고 이제 보름, 즉 15일 내에 풀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물량은 처음에 10% 합쳐서 총 50% 가까이 된다고요. 50% 가까이. 즉 1개월 후에 50%에 대한 기간 물량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개월, 6개월 내에 풀리는 물량이 50% 정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기간 물량이 약 190만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 19만 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40%약 76만 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95만 주 정도가 풀린 것이고, 현재 시점의 분위기로 본다면은 충분히 소화는 가능하다. 소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1개월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불안하게 유통수에 물릴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주요 제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장하는 시점에서 유통수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 기업이 성장이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해당 기업이 왜 성장을 했는지 좀 체크를 해봤더니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자금의 사용 목적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일단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일단은 상장이 되었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조금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본다면은 해당 기업이 돈을 받아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요. 일단은 아래와 같이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발안 20강내 유유부지에 대한 고용 제동을 일단은 할 것이고 중축을 할 것이다. 8탄 1공장 내에 개선을 위한 생산 설비가 어쩌고 저쩌고 들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 부분들이죠. 좀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발안 2공장 고용 제동을 중축을 한 부분들과 8탄 1공장 생산 설비 증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과 신기술 도입, 기타 운영 자금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해당 기업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연구 개발.
연구 개발을 하겠구나. R&D 투자에 확대를 하겠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CNS의 신약인 에버나마이드의 임상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 뭐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생산 설비의 증설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진출,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결국에는 안정적인 국내 매출 기반에서 어떻게 하겠다.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 글로벌 확장을 하겠다. 이게 주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스토리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보냐. 스토리는 좋았으니까 그간의 매출 구조와 실적 흐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기업의 매출을 조금 체크해 봤더니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반기를 봤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2005년 반기만 놓고 봤었을 때도 이미 50%가 넘게 달성이 되었다. 자, 이로 본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2025년 연간 매출 잘하면은 어디까지도 3천억 원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뭐를 봐야 되냐? 이제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700억, 800억, 900억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률을 봤더니 꾸준히 30%씩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2025년 반기까지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전년 대비 소폭 주춤하긴 했으나 하반기 실적을 달성한다면 충분히 90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순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꾸준히 고개를 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2023년 정점을 찍고 2024년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2025년 반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전년 순이익 기준으로 50%가 넘게 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조금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려고 할 텐데,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볼 거는 뭐냐? 자산 총계입니다. 자산 총계가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점점점 자산 총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4,700억에서 5,200억, 5,800억에서 2025년 반기 6,100억까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부채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자, 464억에서 493억, 그리고 추가적으로 499억, 그리고 현재 498억까지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총계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부채는 늘지 않았다. 그리고 자본이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 일단은 부채 비율을 좀 체크해 봤더니 한 10% 내외가 된다고 해요. 자, 이는 제약업계는 물론 코스피 전체 기업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의 재무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까지 좀 추가적으로 살펴를 해 봤더니 일단 현금 흐름 자체가 자,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2년 556억에서 760억, 그리고 이제 829억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가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대규모로 늘어났다. 자, 이는 역시나 아까 보셨듯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25년 반기에 엄청나게 크게 현금 흐름이 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1637억이 됐는데 역시나 이는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본다면은 일단은 현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현금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최근 공장 증설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투자 활동 대비 현금 흐름은 큰 폭의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글로벌 제약에 대한 성장을 역시나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향후 해당 기업의 관건은 뭐냐면은 역시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임상 파이프라인의 성과 그리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CNS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이 본격화가 된다라면은 역시나 큰 기대감을 만들어 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글로벌 제약 시장 성장 전망도 역시나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해당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는 충분히 크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기업에 대해서 좀 총평을 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이 기업 저는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2022년 이후에 꾸준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라는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 단순히 따상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이미 수년간 안정적인 성과를 쌓아온 기업이며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변수는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실패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경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핵심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국내 CNS 1위, 40년 무역흑자 같은 안정성,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은 분명히 강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건 분명히 CNS 신약 에버나마이드, 그리고 펠렛 기반의 CDMO 사업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입니다. 다만 불안한 거는 역시나 연구개발의 실패 가능성과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단기 주가 변동성이라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차트만 놓고 본다면은 아직 2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해당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글로벌 신약과 CDMO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상의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일단은 해당 기업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기업하고 비교해 드렸냐면은 이 S2W라는 기업과 비교해 드렸어요.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 기업도 눌렸다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도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냐?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의 저점권이 어디요? 10만 6천 원입니다.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10만 5천 원. 이탈 여부만 단순히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역시나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저는 매집의 기회는 충분히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집의 기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물론 일단은 목요일날 기준으로도 이제 10% 장중 10%까지 올라갔다가 아쉽게 눌리면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대 적어도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적어도 여기 크게는 여기까지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매집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적어도 최소한 13만 4,500원 전 고점 돌파도 중요하지만 20만원 역시나 목표로 가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해당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이 기업에 대한 향후 명절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10-8132-7765로 여러분들 무료 소통방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 이 종목 좀 혼자 공부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저희가 명인제약 투자 전략 자료집 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해보시면서 자료집 받아가시든지 아니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명인제약에 대한 향후 투자 전략 꾸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